원장님! 원장님 어디 가셨지? 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저 오늘 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뭐예요? 여기가 바로 그 수면 다원 검사 하는 곳이에요. 내려가가지고 비용이나 이런 거 설명드릴 거 많거든요.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녀온 데가 수면 다원 검사하는 곳이잖아요. 어두컴컴하고 좀 잠자는 곳인 것 같죠?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거를 하는 곳인데 무엇이 수면 다원 검사인지 설명드릴게요. 수면 다원 검사는 모든 수면 장애의 표준 검사예요. 불면증 환자도 있을 수가 있고 수면 무호흡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과수면, 기면증 같은 것들도 있어요. 수면 중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수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검사인데 머리에서 다리까지 센서를 부착해요. 뇌파, 그리고 안구의 움직임을 보는 센서도 있고 근육의 움직임을 보기도 하고 마이크로 코골이 소리를 녹음하기도 해요. 그리고 호흡을 보기도 하고 다리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게 수면 다원 검사고 실제 하루 밤을 통째로 자는 거예요. 원할 때 재워드리고 원할 때 깨워드려요. 원장님,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막 깨워주시고 비싼 것도 몸에 붙이고 자는데 비쌀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내실 수 있어요? 얼마까지 깎아주실 수 있으세요? 깎아! 근데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검사 관련돼서. 제가 검사를 권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해야지 뭘 알아낼 거 아니에요. 검사만 권하면 환자분들이 차가워지고 변해요, 눈빛이. 왠지 비싸 보이잖아요, 검사가.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고 안 받으려고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비싼 게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정말 비쌌었고 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급여 검사로 전환을 해줬어요, 이 검사를. 그래서 지금은 어느 병원에 가나 어떤 병원만 얼마 이런 건 없어요. 모두 다 급여이기 때문에 다 12만 원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씻고 재워주기까지 하는데 12만 원이요? 씻고 재워주고 다 하고 검사까지 해주는데도 12만 원!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수면장애를 전부 다 급여를 해주진 않고 딱 두 가지 병만 현재 급여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 무호흡, 두 번째는 기면증, 의심되는 환자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준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뒤척인다든지 코골이 소리가 심하다든지 뭐 컥컥거리는 어떤 호흡 장애가 느껴진다든지 혹은 주간 졸림이 심하다든지 등의 대표적인 증상이 일단 동반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룹은 의사가 보기에 몇몇 소견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편도의 크기예요. 편도 크기는 0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나눠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계에 파묻혀 있어서 편도의 모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을 1단계라고 해요. 2단계는 편도가 연구계를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하지만 반을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크기를 2단계라고 하고 3단계는 반을 넘어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거의 중앙선까지 올 정도로 한마디로 편도와 편도가 붙는 그 정도의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4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1, 2, 3, 4단계 중에서 2단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말람파티라고 하는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있어요. 말람파티는 뭐냐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의 중요한 원인은 편도도 있지만 혀의 크기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혀를 보기 위해서 말람파티 등급을 의사들이 적용을 해요. 한번 벌려보시면은 혀가 목젖을 가리지 않고 완전하게 보일 정도면 말람파티 1단계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젖이 완전히 보이진 않는데 일부 가리고 있는 거. 세 번째는 목젖이 안 보일 정도로 혀가 덮고 있는 것들. 마지막 네 번째는 딱딱한 경구개만 보일 정도로 혀가 큰 사람들을 4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3, 4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역시 급여 기준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사가 보는 소견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에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의 기왕력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꼭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역시 급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체질량 지수예요. 그러니까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비만과 관련돼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BMI라고 하는 것들이 30이 넘어가면 꽤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는 의미로 급여를 적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드린 급여 적용이 되는 질병이 기면증이거든요. 기면증은 뭐냐면 좀 과장된 표현으로는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픽
쓰러져서 자버리는 사람들, 그 정도로 매우 졸린 사람들이. 기면증도 급여 적용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ESS라고 해서 졸음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점수가 10점 이상인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탄력 발작이라고 해서 기면증의 대표적인 힘 빠지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3개월 이상의 주간 졸림을 심하게 앓은 기왕력이 있는 사람들,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급여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급여 적용 기준 알아봤는데요. 사람들이 더 궁금해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실비보험 적용 여부예요. 이것도 실비가 되는 거예요? 실비는 예전에 급여로 안 되던 시절에도 됐었어요. 이건 질병이잖아요. 질병이고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예전부터도 다 됐었어요, 실제로. 그럼 거의 뭐 보험 받고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 부담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면다운 검사는 살면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누구나 그렇진 않아요. 내 몸에 변화가 컸을 때, 예를 들면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다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라든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분명히 수면 무호흡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치료가 달라져야 되니까 상태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할 때들도 있어요. 그럴 때도 다 급여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 설명 드렸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면은 현도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잘 자요.